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르노 삼성의 XM3입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게 나와가지고 계약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고 하죠. 소형 SUV 시장이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XM3는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출시된 차량입니다. 늦게 출시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불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가성비 부분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르노 삼성의 신차 XM3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1.3L 터보 엔진이 탑재됐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가 됐습니다. 우선 가성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풀옵션 기준으로 해서 2,700만 원대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정말 저렴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풀옵션으로 차량을 구성했을 때 사실 반자율 주행 기능, ADAS 기능이 조금 약한 걸 빼면은 사실 셀토스나 트레일 블레이저에 전혀 꿀리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부분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ADAS 시스템은 셀토스나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조금 더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셀토스의 ADAS 시스템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반자율 주행 기능에 가까운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구현이 안 된다는 점은 약점인데, 결론적으로 나는 ADAS 시스템 안 쓴다, 난 반자율 주행 기능 안 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XM3를 사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량의 주행 완성도 측면에서는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XM3까지 해서 세 모델 중에 제 기준으로는 트레일블레이저가 가장 주행적인 완성도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편의 기능이 제일 풍부한 거는 셀토스, 가격 대비 성능은 XM3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트레일블레이저 영상 시승기도 저희 미디어펜에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ADAS 시스템이 셀토스보다 좀 못하죠. 대신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셀토스보다 한 수 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M3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주행 질감 측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셀토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풀옵션을 기준으로 가격은 확실히 XM3가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풀옵션을 기준으로 XM3는 웬만한 옵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을 좋아하시는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안성맞춤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엔진과 주행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시죠. XM3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탑재된 거는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은 변속의 반응이 상당히 빠릅니다. 또 변속의 체결감, 그리고 동력을 전달하는 느낌들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속을 살짝만 해도 가속 페달을 조금만 세게 밟아도 바로바로 즉각적인 이런 엔진 반응을 변속기로부터 끌어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지만 좀 아쉬운 점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특징인데 출발할 때 좀 울컥거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일반적인 변속기의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주행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이런 출발할 때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꾹 밟으면은 되게 울컥울컥거리면서 나가요. 그게 이제 듀얼 클러치의 최대 단점인데, XM3가 딱 울컥거리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세하게 발 컨트롤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지 부드럽게 출발을 할 수가 있죠. 운전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승한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하면은 상당히 마이너한 문제점인데, 이게 적응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찌됐든 출발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만족스러운 변속감과 체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 질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변속기 부분은 아마 주행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할 때만 울컥거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다면
네, 지금처럼 뭐 고속주행이라든지 저속주행이라든지 충분한 만족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변속기가 워낙 좀 재미있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핸들링까지 조금 더 재밌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이 핸들링의 정밀함이 좀 떨어집니다. 부드럽고 뭐 가벼운 이런 느낌은 좋은데, 그래도 이 차량이 지금 르노 그룹에서 그래도 개발한 차량이고 프랑스 차잖아요. 프랑스 차는 사실 핸들링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런데 지금 XM3 같은 경우에는 핸들링이 조금 정교함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변속기가 워낙 재밌기 때문에 핸들링까지 좀 정밀하고 정교하게 움직였다면 뭐 이 패밀리카를 넘어서 좀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펀카의 개념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정밀한 조향 감각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트레일 블레이저가 가장 정밀한 이 조향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셀토스보다는 그래도 XM3가 좀 더 정교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진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엔진은 르노 그룹과 또 벤츠로 유명한 다임러 그룹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엔진인데요. 1.3L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152마력과 26.0kgm를 발휘합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크게 뭐 고성능 엔진이다, 다운사이징을 했지만 뭐 출력을 엄청 끌어올렸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이런 가속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차체가 상당히 좀 컴팩트하고 가볍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의외로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변속기가 상당히 똑똑하게 변속이 되다 보니까 높지 않은 출력을 가지고도 좀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돋보이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XM3에 적용된 이 엔진이 향후에 벤츠 차량에도 아마 다양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M3에 적용된 이 엔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은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새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은 좀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조사에서 밝힌 이런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엔진의 내구성 측면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뭐 2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우선은 진동을 상당히 잘 저감을 했습니다.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물론 3기통 엔진을 적용한 차량들보다 확실히 진동 측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진동 부분을 잘 다스렸고 대신에 소음은 좀 있는 편입니다. RPM을 3000 이상으로 썼을 때 소음의 요입은 상당히 큰 편이고, 사실 엔진에서 소음이 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차체에서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진동이나 방음 대책들을 좀 더 강구했다면 더 조용했을 텐데, 많은 독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방음 대책을 더 강구하면은 차량의 단가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XM3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동 대책은 상당히 잘 강구가 되어 있지만 소음 부분은 대중적인 차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소한 단점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고속 안정감도 준수한 수준입니다. 지금도 정차에 있다가 가속 페달을 조금 세게 밟으니까 훅 치고 나가는데, 이 부분은 좀 적응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차를 구매를 해서 주행을 계속해서 하신다면은 저는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세팅도 상당히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엄청 무르다고 볼 수는 없고 적당한 그런 댐핑 압력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하게 잘 세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브레이크 반응도 뭐 비슷한데요, 제동력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뭐 고성능 제동 시스템이 탑재될 필요도 없는 차량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제동력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 연비는 13.2km/L인데요 제가 주행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주행을 했습니다. 뭐 고속도로도 주행해보고 일반 도로도 주행해봤는데 막 타도 11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전을 한다면 한 12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운전을 하던 누가 운전을 하던 한 11에서 12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급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써봤는데 상당히 좀
짧은 거리였는데도 부드럽게 제동을 하면서 앞차와의 이런 간격을 잘 맞춰줬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앞차도 잘 따라가고 차간 거리도 잘 유지하는데,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선 유지 장치는 셀토스가 제일 낮고 트레일 블레이저도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뷰에서. 차선을 이탈할 것 같으면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줍니다. 근데 진동이 솔직히 좀 약해요. 좀 더 강하게 진동을 주면은 확 알아챌 텐데, 경보 시스템을 넣을 거면은 좀 더 강력하게 진동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싼 차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세로형으로 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됐는데, 좌우 베젤이 좀 두꺼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T맵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점 장점이죠. 다만 이 반응 속도는 좀 느립니다. 향후에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단부에 공조 버튼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아래쪽에 온도 공조 다이얼 버튼이 있고, 또 그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변속기,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간결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은 폰트라든지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데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안쪽으로 깊게 좀 자리를 잡으면서 좀 화면 자체가 좀 작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향후에는 좀 폰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공간도 직접 앉아보면은 우선은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크고 투싼보다도 더 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앉아보면은 사실 투싼보다는 2열 공간의 여유로움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등받이 각도가 나름대로 편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아주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DAS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면 이 차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우선은 풀옵션 기준으로도 훨씬 싼 걸 아시죠? 경쟁 모델 대비. 그리고 풀옵션 아니더라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2천만 원 초반 정도면 차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르노 삼성이 기업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기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제대로 된 신차를 출시를 했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셀토스나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윈드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울컥거리면서 출발하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불만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불만을 잠식시킬 만한 상당히 좋은 가성비가 저는 돋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향후에. 대신에 XM3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성향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종은 꼭 시승을 해보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또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